원장님, 저는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현실적인 돈 문제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자꾸 무기력해지고 이게 진짜 내 삶인가 싶습니다. 꿈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사실 우리가 20, 30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고민 중에 방금 어떤 구독자가 그런 질문을 했듯이 그것이 가장 좀 많은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안 따라주고 참 어떻게 했으면 참 막막할까라고 했는데, 이분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하고 싶은 일이 돈 때문에 참 망설여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나는 시켜서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데 세계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고, 또 막상 나의 주변 사람들한테 식구들이 있다면 이 직장을 때려치우려고 하니 좀 생활에 또 그런 거 비도 충당해야 되니까 참 막막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창피스러운 그런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집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서울의 SKY 대학의 법대를 가고 싶었는데 매번 떨어졌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시기에 뭐라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그럼 법학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꿈을 버리지 않냐고 서울의 모 대학에 법대를 들어가서, 법대 들어가면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하니까 사법고시를 공부를 하고 물론 이제 사법고시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는 오지선당, 2차는 이제 논술형, 3차는 이제 면접인데 저는 2차까지 합격을 하고 3차는 뭐 어찌됐든 그래서 떨어지고 이제 어디에 들어갔느냐. 요즘 말하는 인기 있는 점은 KDB 산업은행에 들어갔었거든요. 90년 1월 29일 날 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신림구동에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옆에 신림구동에 이제 고시촌에 이제 가서, 그때 이제 제가 81년도에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결국 88년도에 2차 합격하고 89년도에 어찌됐든 포기를 하고 이제 90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은행에서 저는 왜 은행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누가 시험을 친다 하길래, 저는 집에서 농사 출신이니까 집안에서 계속 공부를 하라고 돈을 보내준다 하지만 그 당시 이미 20대 후반 입장에 자꾸 부모한테 돈을 타서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객야독한 심정으로 산업은행에 시험 치으니까 당연히 합격을 했고, 이제 합격하면 이제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넣으라 하지만 과거에는 직접 서류를 챙겨오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호적동본이라든지 왜 호적동본을 요구를 하느냐고 하니까 과거는 다 신원조회를 다 했거든요. 안기부를 통해서. 그 다음 또 인보정이라고 인보정.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직장에서 그 직장에 손해를 끼치면 이 보정인한테 청구를 하겠다는 보정을 통해. 그래서 저는 뭐 계속 공부할 심정이 강했기 때문에 서류를 온 거를 이제 그때 고시촌에서 있는 쓰레기통에 이제 넣고 불을 사질렀는데 나중에 이제 또 서울에 있는 직장에 이제 뭐 친척 선비한테 물어보니까 은행 들어가라. 그래갖고 이제 필요한 서류는 내 머리 기억이 있었으니 그때도 생각납니다. 1989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날 울산 와서 서류를 챙기고 이제 은행에 그때 이제 12월 말일까지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은행에 찾아가서 사실 많고 거짓 많고 서류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현장에서 내가 작성을 할 테니 좀 달라. 그 당시에 내 얘기는 자기소개서인가 이 입행 계획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보증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챙겨갔으니까. 그리고 1월 29일 날 했는데 참 재미난 거는 그 당시에 KDB 상하은행이 3빌 빌딩이 있었거든요. 어디냐면 종로 2가에 3빌 빌딩이 있었는데 그래서 신입 사원들, 신입 회원들을 관광버스에 태우고 어디로 갔었냐면은 남한강 연수원에 갔거든요. 남한강 연수원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량리역에 이제 이 남한강 가려면 종로에서 출발해가지고 청량리역 끝으로서 이제 남양주로 가는데 이제 청량리역에 딱 이 신호등에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맨 앞에 있으니까 참 내릴까 말까 좀 그런 문을 박차고 내렸으면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이제 여기 주저앉고 계속 이제 공부를 직장 다니면서도 또 한번 해봤죠. 아주 미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내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89년도에 면접을 볼 때 인사 담당 이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부행장이라고 하는데 부행장 본가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법제 출신인데 고시 공부를 해봤느냐라고 하길래 저도 고시 공부를 하고 2차까지 합격도 했다라고 하니까 면접 질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도 SKY 대학의 법제 출신인데 인생에 살면서 판검사가 전부가 아니더라.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질문하더라고요. 많은 질문, 그렇게 만약에 신입사원이 질문한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겠죠. 저는 뭐라고 되냐면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참 어리석은 어리석은 답변이었을까요? 안 그래도 이 남한강 연수원에서 이제 우리가 신입사원 교육받는데 한 방에 동상 9명이 이제 취침을 하게 되는데 잠을 동시에 자고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불은 일찍 꺼지고 잠은 안 오고 그래서 우리 신입 회원들이 이제 잡담을 하는데 무엇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 면접을 보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 아니 시험을 봤으면 은행에 다니려고 생각을 해야지 질문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생각해 보겠다는 사람이 참
이상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봐도 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식으로도 답을 했는데 불구하고 나를 뽑아준 거는 나는 그 조직 위에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나하고 직접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무언의 약속으로 한 걸 보고 나는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나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는 조금 이런 조직을 위해서 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예담이가 이제 결과적으로 20, 30대 저처럼 많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뭐든지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중국 사람 보면 남 눈치 안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나 혼자 있을 땐 모르지만 남과 관련된 입장에서 남의 생각을 하지 않냐고 내 멋대로 하는 거는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다 해서 당장 뭐 직장을 때려치우고 모든 걸 하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도 당장 때려치우면 속이 시원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두고 보면 좀 후회한다고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또 다른 거를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왜 선택지를 포기하냐? 그렇지 않을 필요는, 이게 당장 때려치우고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직장 다니면서 직장을 포기하고 만약 공부를 했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당장 때려치우면 요거 선택지가 좀 잘못됐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내물을 걷는데 요즘 다리가 다 있지만 옛날에는 뭐 여기 뭐 다리가 있잖아요. 뭐 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징검다리를 하나요. 그래서 그 나의 직장을 어떻게 한다면 요 내물을 걷는 거에 징검 돌이라 할 수는 있나요? 지금 디딤돌을 보나요? 디딤돌로 보고 이걸로 활용해서 내가 뭔가 모르게 자꾸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국 세계 일주라면 한꺼번에 전국 세계 일주 하는 것보다도 1년 동안 근무하고 또 한 보름씩 휴가를 내서, 직장이 요즘은 뭐 한 달 정도 월차 연차 다 합하면 한 달 정도는 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뭐 유럽을 간다든지 또 다음에는 뭐 남미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씩 해보는 거죠. 한참에 다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조금씩 한 10% 정도 내지 한 20% 정도는 이제 저축을 하는 거죠. 뭔가 모르게 이 세상은 돈은 뭐냐면 우리 몸의 이제 입장에서 혈액과 같거든. 피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 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회에 우리 활동하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뭐 어떤 것도 사람의 인간관계도 맺을 수 없잖아요. 어떤 뭐 클럽을 간다, 뭐 스컬에 간다, 그럼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은 무시를 하지 말라. 쉽게 그러시거든요. 경제력, 돈을 무시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을 무시하면 절대 나한테 돈과 경제력이 안 온다. 돈에 대해서 어떤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돈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 이 돈이 경제력이 나한테 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생활을 해야 되니까 10% 내지 15% 정도는 저축을 해서 쉽게 돈을 모아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령 당장 때려치웠다 해서 어떻게 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 인문학자가 책을 쓴 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젊은이들이요, 시궁창의 깊이는 결코 깊지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직장에 당장 때려치웠다고 한들 이 사회에 나가면 뭐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아까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을 당장 때려치우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씩 우리가 시나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시나버라. 가량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100%를 다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참고 삼아 20대 30대로 보면 이 꿈도 있고 모든 것의 가능성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을 버리지는 말고 내 몸속에 인자를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남철, 좌석이라 하나요? 이 지남철을 머릿속에 대보면 이 좌석의 인자에 의거 색깔하고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꿈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지남철처럼 내가 꿈을 가슴 속에 묻어 있으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